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에서 현재 만 19세로 되어 있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회 안행이 법안 소위에서도 관련 법안은 통과되었고요. 이제 선거 연령 만 18세 현실화의 문제는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거 연령 만 18세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박인환 건국대학교 법무학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그 전부터 일각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을 해온다는 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탄핵 국면을 이용하고 탄핵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다는 걸 예상하는 세력에서 갑자기 선거 연령을 하향을 해서 18세 청소년들을 선거권자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낸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고 또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 포퓰리즘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은 헌법상 국민인 이상 나이, 성별, 종교,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는 되죠. 그렇지만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위 능력이라고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정신 능력, 지능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으로 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 우리 공법상의 법률 행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18세 이하로 낮추게 되면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 측면에서는 과연 18세의 청소년이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규정된 18세 소년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분인데 특히 국가적인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중차대한 법률 행위를 행위 능력도 없는 미성년자인 18세 청소년까지 내려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지능검사, 인성검사, 교육검사, 각종 정신 능력을 개인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서 획일적으로 정한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성년과 미성년의 구별입니다. 그 획일적인 기준은 연령, 다시 말해서 나이 19세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은 성인이고 19세 미만은 미성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혼자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지만은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불완전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인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평소 갖고 싶은 갤럭시
노트 7을 사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다고 할 때 불완전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부모는 언제든지 취소시켜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100만 원을 돌려받고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인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성년자가 선거권을 갖게 될 때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 또는 부모 동의 없이 투표했을 때 부모가 따라가서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법률 문제도 확대하면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 그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18세가 되면 군에도 가고 또 국민의 의무인 국민의 주요 의무 중에 하나는 교육의 의무도 가지고요. 그래서 의무는 다 돼 권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이야말로 바로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을 상대로 선동적으로 유인하고 지지를 받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4대 의무인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18세인 소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만 하더라도 18세 소년이 아니라 5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그 재산을 팔면은 양도소득세,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세. 굳이 18세가 아니라도 모든 국민이 지게 되고 국방의 의무만 하더라도 폭넓게 적군에게 협력하지 않고 우리 국군의 군사작전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게 되죠. 다만 그 중에서 병력, 실제적으로 전투요원으로서 군대에 가는 국민의 의무, 소위 이제 병역 의무에만 한정할 때는 우리나라는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그래도 전쟁이라는 극단 상황을 예상을 해서 남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들, 어린애들을 다 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성인이 된 만 19세 이상의 남자만 군대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가 되기 직전인 18세 때 만 19세가 되기 직전인 18세의 남자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로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시킬 뿐이지 18세 청소년이 군대를 갈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호도를 하고 마치 18세가 군대를 가야 하는 것처럼 또는 세금도 18세부터 내는 것처럼 또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민주사회 복지국가인 현대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그 백수, 요즘 말하는 백수처럼 빈둥빈둥 집에서 논다 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지만은 헌법적인 의무는 정치적인 의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의 의무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학생을 양육하는, 보호하는 부모의 책임이죠. 학생이 공부해야 할 의무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18세 소년, 청소년은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 18세면 법적으로는 이제 미성년자고 정식으로 일반적인 이제 교과 과정을 밟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미성년자
또는 이제 성년자를 구분하는 것이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라고 하여 이렇게 나쁜 면만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실제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연령에 관계없이 주권자인 것은 틀림없지요. 그에 따라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참정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면은 실제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 능력, 법률 행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구입하는 과정보다 사실은 훨씬 더 엄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선거법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8세 청소년 이하는 주권자이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선거권 행사는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것을 얼핏 보면은 청소년에 대한 규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미성년자가 함부로 거래를 못하고 또는 고가의 자동차를 미성년자가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꾸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는 측면은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억압한다.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또 법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령 제한이란 것은 오히려 그 연령 아래의 청소년에게 보호를 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은 청소년 보호법 또 청소년 성보호법 또 아동 청소년 성 관련 법률 또 소년법 같은 또 특수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아시다시피 청소년이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그에 따라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청소년에게는 돈을 주더라도 팔지 않게 한다. 술을 팔지 않게 한다. 술집과 같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한다. 얼핏 보면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라고 있는 미숙한 상태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이지 그걸 가지고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죠. 네, 참정권이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참정권이 의무라고 한다면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있는지요? 예, 실제로 호주라든가 벨기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선거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 유럽의 룩셈부르크,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죠. 또 이집트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규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참정권이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고 정치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둔다면은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가서 민주정치의 요체인 국민 참여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 하에서는 참정권도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인 의무라고는 볼 수 있지요. 또 참정권을 행사할 때도 좀 더 신중한 판단 능력과 정신 능력 또 정치적인 학습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라는 생각만으로 청소년에게 마치 무상급식, 공짜로 밥 줄 테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청소년들에게 18세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은 이 그 학생들도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게 될 텐데요. 그 미성년자가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지요? 예, 사실 제가 그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선거 운동에 청소년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 활동, 심하게 말하면은 학원 내에 정당을 설립하거나 학원 내에 정당 지부를 두거나 더 나아가서 동아리 형태로라도 정치 교육을 받는다는 형태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치 개입을 하게 되면은 자금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동아리 활동 자금 명목으로 정치 자금도 모집해야 될 거고 이러다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선거란 자체가 원래 출마자들인 사이에 상호 치열한 공방,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언비어, 상호 비방, 허위사실 공표, 별의별 우리나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기성정치 세대의 이런 타락한 정치상이 학원에까지 18세 청소년에까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려하던 대로 그런 기성세대의 타락된 정치 양상이 학원 내에 들어왔을 때 비록 18세 청소년은 미성년자이지만은 학생이면서 수험을 앞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서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상상하면은 어쩌면 그런 면을 강조하면은 학생들도 이게 권리라고 준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거 연령이 18세 하향 조정 문제는 사실 이번에만 그 논의되었던 게 아니라 사실 선거철만 되면 꾸준히 주장했던 목소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매번 하향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정치적인 논란 또는 법적인 논란을 좀 줄이고 앞으로 이러한 그 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선거 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법 개정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법률 체계는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법률이 상호간 연결되고 모순이 없는 체계화되는 정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만 임박을 해서 그때그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깊은 논의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몇 달 앞에 둔 대선을 앞두고 긴박하게 논의를 하니까 오히려 논점에는 벗어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조정을 해서 선거권이 있는 나이는 성년자로 만드는 민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법도 18세 이상으로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법의 체계성에 모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소년법 같은 법을 같이 고쳐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제입니다. 교육 편제.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12년제 교육을 제도를 갖고 있죠. 아시다시피 만 6세 때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 18세 때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렇게 12년간 교육을 받는데 그 학제를 구분해서 보면은 초등학교까지는 초등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중등교육입니다. 고등학교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중등교육이고, 그러면 고등교육은 무엇이냐? 대학생 이상부터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중등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학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관련 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선거법 연령 인하는 이렇게 정략적으로 선거일이 닥칠 때마다 반짝 논의해서 통과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의 호흡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이 선진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해나가야 할 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 정치인의 표 계산만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그 정치 불신에 빠진 국민들을 투표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짚어주신 박인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성년자라고. 그런데 14세 미만은 네. 도둑질을 해도 부모도 처벌 안 받고 애도 부모님도 처벌 안 안 받고. 받고. 근데 민사 책임은 부모가 지지. 미성년자일 때.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 18세 같으면은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부모 보호 감독을 받는 친구가 선거권만 가지게 되면은 선거에 대해서도 부모가 개입하고 간섭할 여지가 생긴다. 막 우찌거나 노직지 마라 들을 그렇죠. 수도 있고. 18세 되면 혼인도 할 수 있는데 왜 선거권 안 주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혼인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걸 싹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버플리지. 그러니까 애들 생각에 18세 되면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어른인데 왜 투표권 안 주느냐. 이런 논리로 바로 연결되죠. 그렇죠. 결혼도 취소시킬 수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 결혼에 대해서. 미성년자. 그러면 18세는 18세에 만약에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하고 나서 만약에 뭐 19세, 20세가 돼버렸다.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그때는 이제 성년자가 됐으니까. 얘네가 18세 때 한 거라도 성년이 그렇지. 돼버렸기 때문에. 성년이 됐기 때문에.